최근에 영상에서 수익 극대화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다 똑같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주식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단순히 수익률 많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본질적으로는 시드가 커야 됩니다. 시드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보다 1억이 더 유리하겠죠, 수익 많이 내기에. 그리고 똑같은 시드라도 이 안에서 매매 회전을 얼마나 해서 총 매매 대금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고팔고로 막 열심히 돌려가지고 총 매매 대금을 이만큼 키운 사람과 똑같은 돈으로 그냥 사고팔고해서 요만큼 해가지고 수익 적당히 낸 사람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시드 작은 사람이 매매 대금 많이 만들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또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 매매 회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사고 파는 거를 반복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막 스캘핑 하세요, 단타 치세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간에 이 특정 상황에서 이 매매 회전이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매매 회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같이 더불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 이런 상황이네, 그럼 이럴 때 내가 계속 여기서 또 사고팔고를 해서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낼까? 아니면 어차피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회전인데 여기서 수익 적당히 내고 더 좋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회전을 돌리면 그러면 결국은 총 매매대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종목 교체라는 부분하고도 이제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매매대금 그리고 매매 회전 뭐 이런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경험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넘어가지? 어떨 때 넘어가지? 뭐 이런 게 늘 고민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종목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종목 교체를 안 하고 여기서 회전을 한다면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짚어드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종목을 교체하고 매매를 회전시킨다라는 거, 그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뭔가 종목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종목,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탄다. 그렇게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매매의 회전을 높인다. 이게 전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매매 회전은 좋은 종목 안에서, 그 안에서 매매를 계속 더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매매를 되게 많이 해서 매매를 회전시킨다. 한 종목 안에서 되게 많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분명히 매매 회전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실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맞고 얘는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얘가 맞고 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써야 돼요. 그냥 둘 다 쓰는 상황이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교통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종목을 교체한다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체 종목이 있을 때겠죠. 그 말인즉 내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종목의 기대 수익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 먹을 거 다 먹었다, 근데 내가 받은 종목 중에 훨씬 더 괜찮은 종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겠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종목 안에서 여기서 열심히 돌린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파동이 아직 안 나와서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거나 지금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는 기대 수익이 커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종목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안 알려줘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그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거 실전에서 잘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구분이 좀 안 되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갈아타고 언제 이거를 계속하면 되는지, 이 종목 계속 갈까요? 계속 가지 않고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저는 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이 기대 수익이 완전 없다, 이런 케이스는 또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잘 매매를 했다면 기대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른 게 더 기대 수익성이 좋아 보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기고, 근데 이게 그냥 내 감정적 판단일까 아니면 진짜로 좋은 걸까, 이런 게 고민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종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걸 공부를 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니까 넘어가겠죠. 넘어가니까는 어떻게 보면 단타처럼 되기도 하고 계속 종목을 자주 바꾸게 되기도 하는 1번 스타일로 좀 고착화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1번으로 했는데 성과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교체해요? 이런 걸 다시 물어보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제가 되게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1번, 2번 다 중요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시켜드리면 제 스타일은 이거예요. 이게 넘어간다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근데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장점도 있는데 완전히 싫은 건 아니에요. 뭐 괜찮은 거 있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단점이 보이네? 별로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애매한 거 그냥 괜찮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종목이 보여. 나는 이 종목을 모르니까 호기심과 호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냥 얘랑 기존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해보면요, 만나보면요 바로 압니다. 여기 가면은 이 안에서도 다시 단점이 보일 거예요. 들어가면. 그리고 애매한 것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이 단점이 싫어서 다른 종목으로 갔는데 다른 종목에선 그게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된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단점이 있었구나를 머지않아 깨달아요. 결국에는 이거 그냥 옮겨 타는 이 행동을 빈번하게 많이 해서 투자가 잘 되진 않는다. 이거는 좀 머지않아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분들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막 넘어가는 거를 계속 알아보는 거겠죠. 이게 이제 연애 고수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주식을 많이 다뤄보고 이제 옮겨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의 장단점, 여기서의 장단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것들에서의 고민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좋아 보일지언정 넘어가봤자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안 넘어가는데, 연애 초보들, 주식 초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편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클 때. 그때는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갈까 말까 제 기준에선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민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서도 경험치 차이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고, 압도적으로 좋으면 넘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말리더라도 가겠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주식 투자는 연애랑은 다르잖아요. 연애는 이렇게 얘 버리고 일로 가든가 아니면 정리 제대로 안 했는데 가든가 하면은 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근데 주식 투자는요, 나 얘 하고 있어도 얘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사실 얘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 버리고 안 버리고랑 별개로 그냥 계좌 관리 어느 정도만 해놨으면은 신규 매매로 얘를 시작해서 얘를 이렇게 키워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거 역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거를 버리고 넘어간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할 문제인가? 요 정도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넘어가고랑 무관하게 압도적으로 좋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 당연히 1번 선택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압도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2번이 자연스럽게 먼저 확실하게 그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를 실전에서 행동 패턴으로 좀 교통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거예요. 사실 1번, 2번 요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이 고민을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나도 모르게 1번으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 고착화된 거에서 좀 벗어나서 1번, 2번 둘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는 거는 압도적으로 좋을 때만 넘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빈도가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빈번하게 많거나 무작정 종목을 늘리던가 아니면 무조건 막 내가 하던 종목 버려가면서 옮겨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거를 좀 받아들이면은 교통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거는 넘어가지 말자. 이 정도만 해도 좀 행동 교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던 종목을 계속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데서 그냥 넘어가면서 괜히 손실 보고 괜히 또 기대 수익 날리고 뭐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80-90% 정도의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해당될 법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조금 줄여보자. 근데 그냥 단순하게 줄여라 이렇게 말하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좋아 보이거나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정도로는 안 넘어가는 게 좀 더 오히려 나은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압도적인 종목만 넘어가라고 해서 이거를 안 넘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했던 거 안에서만 맴맴 돌면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 안에서 하던 종목만 계속 매매하게 되는 이런
형태도 반대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형태에 고착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클럽에서 훈련시킬 때도 많이 말하고 저 역시도 항상 신경 쓰는 건데 종목 매매를 하면서 마침표를 좀 잘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매도 마침표, 매매 마무리를 좀 잘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매매 마무리하는 빈도를 높여보세요. 그러고 다시 선택해도 되니까. 매매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순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을 전부터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럴 때 이제 수익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에서 더 승부 봐야지라고 해서 여기서 막 돌리는 결정을 하다가 이렇게 좀 끌려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물리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서 뭐 리밸런싱도 하고 알려준 대로 막 물린 주식 관리하고 비중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기회를 맞았어. 그럼 이럴 때 내가 그동안 여기다가 매몰시킨 그 기간과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또 더 다시 승부를 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또 그 마침표를 못 찍게 되는 그런 것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교정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마침표 찍는 습관만 있었으면은 되게 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판단할 때 기대 수익이 더 남아서 이 안에서 매매 회전 극대화 해보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있거든요. 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게 해결책 팁을 드리면요, 계좌가 있잖아요. 한 종목만 매매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종목을 분명히 매매하시잖아요, 다들 분산 투자는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방법이 돼요. 여기서는 한번 그 종목 안에서 돌려보고, 여기서는 항상 마침표를 찍어보고, 얘도 항상 마침표를 찍어보고, 얘는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항상 마침표 찍어주는 거기서는 당연히 얘 마침표 찍었으면은 새로운 더 좋은 대체 종목으로 계속해서 갈아주는 거죠. 이거를 교환시켜주면서 순환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회전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한번 계좌 차원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무조건 종목을 계속해서 신상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종목 별로면은 갈아타서라도 회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던 종목을 무조건 그것만 계속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냥 적당히 섞여 있어야 된다. 적당히 섞여 있음에 있어서 투자를 결국엔 잘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 한 종목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마침표 잘 찍어주고, 그러면서 수익 잘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 회전 당연히 시켜주고, 또 어떤 거 안에서는 종목 안에서 회전도 열심히 시켜보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매매하고 계좌를 신경 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도 개인 매매들 하면서 이런 회전과 순환에 대해서, 순환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순환을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너무 순환 위주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 안에서의 매매 회전을 높여보는 거를 피드백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다 잡아가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회전과 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다 염두에 두면서 평소에 매매해보고 그것들을 관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경험했던 거지만 많은 분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주식에 있어서 특히 뭘 하다 보면은 관성처럼 좀 쏠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좀 자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목을 자주 비교하게 되면서 자주 갈아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계좌가 높거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교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특정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저희는 좀 그걸 좀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분은 아마 그 안에서 나름의 해법을 찾아서 잘 적용시키는 분일 거고, 그런 분들은 다른 식으로 해도 잘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이미 있는 분이겠죠.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여기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사실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만큼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연애 고수가 아닌 거죠. 결국은 좀 연애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고, 주식 매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 방향으로 쏠려서 연습하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 지금 이런 게 좀 좋은 솔루션인 것 같거든요. 마침표 찍어가면서 하되, 그렇다고 또 한 방에 너무 고착화되지 않게 좀 계좌 분산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다변화시켜서 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익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서 제대로 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투자클럽으로 매매 같이 해드리면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 투자클럽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오시면은 후회 없어요. 밑에 이제 회원분들이 가끔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2년 동안 고민하고 왔는데 후회했다, 진작 가입할 걸,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건 당연히 저희도 아는데 와서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시면은 그런 생각 없어질 거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어떻게 가입하는지 공지사항 안내되어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